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여러분 백만장자라는 말 아시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한 부자를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백만장자를 꿈꾸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백만장자로 표현되는 미국 재벌의 90%가 기업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된 것이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또 선진국의 고소득자는 부동산 관련 업종이거나 부동산 소유자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부동산 투자는 투자의 기본이자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방법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투자를 위한 자금이나 관련 정보가 없으면 소용이 없겠죠. 자, 그래서 센투자플러스 지난주부터 금요일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부동산 토지 전문가 박규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부동산 토지 전문가 박규남입니다. 저번 1강 시간에는 토지 투자에 대한 이제 그 입문을 하기 전에 토지 투자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간략하게 알아봤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좀 중요했던 부분이 부동산은 토지 투자는 이제 입지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입지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하려면은 개발 사업지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개발 사업지를 선정하는 그런 계략적인 부분을 이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파악을 했고, 오늘 2강부터도 그 개발 사업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토지 투자를 어떤 식으로 개발 사업지 인근으로 토지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과, 그리고 개발지 지역 인근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가격 흐름을 파악해서 먼저 우리가 선정을 하는 가격 흐름보다도 우리가 가격의 흐름을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의 흐름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서 우리가 먼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우리 가격 흐름 파악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부동산 투자는 다시 1강으로 했던 부분, 부동산 토지 투자는 타이밍이다. 우리가 사야 되는 시점, 이제 매입 시점과 이제 매도 시점을 잘 봐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을 봤는데, 한 번 더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부동산 토지 투자 타이밍, 이 타이밍과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이 타이밍은 이제 매도 및 매수 타이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매도 및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수익을 최대한 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부분, 이제 가격 부분은 당연히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제 싸게 사게 이제 시세 이하로 살 수 있는 부분. 이 가격 부분이 이제 가격 부분. 우리가 이 지역이 투자를 할 때 타이밍과 가격 부분을 제일 중요시해야 되고, 그 전에 이전에는 당연히 이제 개발 사업의 이제 실현성과 이제 그 파급 효과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 개발 사업 부지 인근이 되면 그 다음에 타이밍하고 가격을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토지 투자의 실질적으로 토지 투자가 이제 실행되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싸게 사면 좋은 거, 싸게 사면 좋은데 당연히 개발지 인근에는 이미 가격대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 우리가 개발 초기에 들어가면 더없이 좋겠지만, 중간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가지고 돈이 묶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 사는 시점으로 봐가지고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 경기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또 현금을 또 묶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매입 시점에는 매도 시점도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이제 장기적인 투자도 괜찮겠지만 그런 거는 또 장기적인 또 토지 아이템은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생각을 하시고 가야 된다. 타이밍과 가격, 이 부분은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강부터 또 할 것이 이제 우리가 봤던 이제 개별 분석인데, 우리가 이제 이시적인 분석과 말고 이제 개발 지역 이제 토지 매물을 이제 우리가 개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개별 분석은 뭐냐? 토지 매물 개별 분석하기는 지금까지 이 개발지역 인근 국지적 이 라인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봐가지고 투자 지역을 이제 개발 사업 관련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호재죠, 호재. 어떤 호재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봤고, 그리고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 지역 인근의 국지적 개발. 이 국지적 개발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지만은 이런 인근 국지적인 개발로 인해서 실수요가 먼저 들어옵니다. 실수요. 이 실수요 때문에 가격이 탄력이 한층 더 빨리 받는 것이 국지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라. 이런 국지적인 개발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지자체 계획에 의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관리계획을 잘 파악하면은 이제 지자체가 어떤 개발을 하려는지가 다 나와 있고,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 개발 사업의 국책 개발 사업 이전에 먼저 오르는 국지적인 개발에다가 먼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더 빨리 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이 지역이 준공됐을 때, 이런 국지적인 개발이 준공됐을 때 개발이 이제 계속 진행이 이제 제대로 돼가지고 가격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 돈이 묶일 것이냐, 그것 때문에 우리 이것을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근 국지적인 개발에서 이런 개발과 도로 산업단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할 것인지 빠질 것인지, 보유가 안 되면 이건 묶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그 체크를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개발적인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디다가 투자를 할지가 정해졌습니다. 만약 이제 새만금이다. 새만금, 그리고 새만금 인근에서도 부안, 저평가된 부안, 그리고 부안 내에서도 이제 개발 촉진지구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이런 산업단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이 어디다 새만금 인근에 투자할 건지, 아니 국지적인 개발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새만금 인근이 아니면서 부안 도시관리계획이 짜져 있는 곳에 투자할 건지를 결정을 했으면은 그 지역에서 이제 매물, 어떤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땅을 살 때 이제 어떤 땅을 살 건지를 알아보는 게 이제 2강부터의 이제 주된 테마인데, 이 토지 매물 개별 분석하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땅, 도로에 잘 붙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런 부분보다도 차이점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토지라는 이제 개별 분석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이제 땅, 토지, 이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있으면은 이 개발 지역에 새만금이란 큰 개발 지역이 있고, 국책 사업이 난 새만금이란 이런 큰 개발지가 있습니다. 새만금. 이런 새만금 개발 지역에 수천 개의 수만 필지들이 많습니다. 이런 필지대에서 아무 땅이나 사면 되는 것이 아니죠. 새만금 인근의 개발의 압력을 받을 지역이지만도 당연히 여기서 우선적으로 사야 될 땅이 있습니다. 이런 우선적으로 사야 될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볼 때 이제 개별 분석인데, 당연히 우리가 개별 분석으로 이 땅을 따져본다면은 그 매수자들이 이제 선호하는 땅, 매수자가 선호해야 될 땅, 이게 뭐냐? 이게 잘 팔릴 땅이죠. 그냥 잘 팔릴 땅인데, 이 잘 팔릴 땅이 어떤 땅이냐? 이런 땅이 어떤 땅인지 보면은 당연히 도로 사정 따져야 되고, 이 도로가 접근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지, 그 땅만 입지, 이 개발 압력을 어디서 직접적으로 받을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제 높낮이라든지 실수요자들, 이런 부분들은 실수요자들한테 맞는 부분인데, 이제 높낮이라든지 이제 지형이라든지 지질, 다양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땅 가격이 제일 빨리 오르고 제일 팔기 쉬운 땅이 어떤 땅이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이제 매수자들이 이제 좋아할 땅, 잘 팔릴 땅,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로 입지인데, 당연히 도로부터를 제일 먼저 따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입지고, 이 입지 다음에는 바로 도로입니다. 입지가 좋으면서 이제 도로만 좋으면은 그 땅은 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도로가 이제 개발지역이 인근에 이런 땅들을 사면은 당연히 가격은 오르는데, 이 땅은 4차선 도로변에 2차선 도로변에 이건 붙었습니다. 2차선.
이거는 뭐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붙었습니다. 이거는 뭐 도로가 없다. 도로가 없는 이제 맹지를 얘기하죠. 이 순서로 보자면은 우리가 당연히 도로가 붙어서 2차선에 있는 땅이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자, 이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 이런 땅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이 땅을 선호하는 이유 당연히 수요자가 이런 땅이 먼저 몰립니다. 먼저 몰려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가격이 이제 이것을 또 보자면 수요자가 몰리기 전에 그 수요자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땅이 잘 팔린 땅 위주로 이제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 땅을 이제 그 선호하느냐, 그것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도로 부분 지하철 이제 개별 분석은 이제 이 도로 부분 위주로 해서 먼저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는 이제 중개하시는 중개업자나 이제 지주 작업, 기업의 지주 작업 팀들, 그다음에 건설업자들, 이제 이 세 명의 이 세 부류가 가격의 변동을 시키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이 도로 위주로 2차선 도로 위주로의 작업을 먼저 합니다. 땅 작업을. 그럼 당연히 땅을 팔으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는 지가가 당연히 먼저 올라가는 것은 이 당연한 것입니다. 2차선 도로. 그 2차선 도로는 현재 주변에 있는 이런 콘크리트 포장 소도로에 비한 땅 가격보다 당연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이런 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살 때 되면은 이건 당연히 개발지 인근에 2차선에 붙어 있는 도로는 당연히 가격대 높다. 그것은 수요자가 중개업자들이 여기다 들러붙어 가지고 지주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으로 오르는 순서가 이제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있는 땅, 이제 이런 땅 순서대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니까는 제일 먼저 선호해야 될 땅이 2차선 도로에 붙은 땅이어야 되지만 가격대가 비싸니까, 이 2차선에 붙은 가격대가 비싸니까는 안쪽에 들어와서 똑같은 기간에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굳이 안쪽으로 들어와도 싸게 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는 토지를 이제 개별 분석할 때 입지를 먼저 따진 다음에 그다음에 도로를 따지되, 똑같은 2차선에 붙고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붙었는데 가격이 같다면 당연히 2차선 도로에다가 투자를 해야겠죠. 하지만은 당연히 2차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2차선에 있는 비싸기 토지 자체 좀 봤을 때 2차선 비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콘크리트 포장에 붙어도 이제 괜찮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더 낮기 때문에. 가격이 더 아직은 2차선 붙은 것들은 이제 땅 작업을 할 때 가격을 싸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토지 자체 공성이 도로 부분만 그렇게 본 것이고, 그리고 이제 토지에 보면은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지대가 높다. 지대가 높으면은 이제 새만금 같은 지역에서는 지대가 높은 땅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만금에 이제 매립이 되는 흙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메리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메리토 같은 거 이제 이것은 땅이 높으면 또 이런 데서 더 좋죠. 땅이 높으면은 흙을 또 팔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흙과 돌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지역에서는 지역마다의 특수한 경우겠지만 이런 새만금 인근이라든지 하면 이왕이면은 지대가 높은 게 좋다. 땅은 낮은 것보다 지대가 높은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방향 같은 경우도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꼭 향은 그렇게 중요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실수요자들이 언젠간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할 때는 분명히 향을 따집니다. 집을 낼 때 우리가 북향보다 남향을 당연히 따지듯이 남향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땅들을 봐야 되고, 뭐 다양하게 우리 토지 물리적으로 자체 봤을 때 접근성, 도로, 그리고 이제 높낮이와 그다음에 향, 그런 거 기본적으로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토지 작업 순서,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 작업의 순서를 파악한다는 거는 토지 작업이라는 것이 이제 지주 작업이랍니다. 이런 지주 작업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이 지주 작업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가격이 안 올라요. 지주 작업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안 오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뭐든지 땅값이 움직이는 것은 이제 지주 작업입니다. 무조건 지주 작업인데, 이제 땅값. 그 땅값은 이제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제 이것을 이제 땅값이 된 땅에 대한 지주를 작업하는 이제 지주 작업이 들어옵니다. 이런 지주 작업을 해주는 사람이, 이 지구차 한 사람이 없으면은 이 지역은 인기가 없는 지역이에요. 지주
지주 땅을 팔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초기에는 원주민들, 지역 원주민들이 이때까지 땅이 안 팔리다가 외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땅을 팔으라고 하니까 이때까지 팔고 싶어도 땅을 못 팔던 사람들이 헐값에 팝니다. 이 헐값에 팔면은 뭐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이런 2만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땅을 팔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외지인들한테 땅이 다 나가게 돼요. 나가게 되면은 그 외지인들은 2만 원, 3만 원에 산 땅들을 뭐 10만 원, 15만 원에 그렇게 팔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써 또 그런 외지인들한테 지주가 외지인들한테 이게 땅이 팔리면은 이 외지인들이 한테도 또 지주 작업이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은 땅 상가격보다 당연히 더 높게 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가격대가 이제 형성이 이제 지주 작업이 하면서 형성이 됩니다. 이런 건 순수히 중개업자들이 말한 지주 작업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실수요. 이제 실수요는 뭐냐? 이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됐을 때 그 인구들이 이제 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살 지역에는 당연히 주거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뭐 단기 임대주택부터 뭐 아파트 부지가 이런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지 지주 작업 팀들이 또 들어옵니다. 이런 것이 기업에 있는 지주 팀들인데 이런 팀들이 또 지주 작업이 들어오면은 또 집가가 폭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걸 속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조금씩 올라가고 이런 작업 실수 기업에서 집가 들어오면은 폭등을 해버립니다. 토지 가격은. 그래서 항시 순서는 이런 순서로 지역 주민들이 들어올 때 각 지역이 원주민들의 땅을 사는 것이 최고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이 하다 보면 외지인들하고 계속 손바꿈이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실수요들이 들어올 때 이때 또 한 번 더 폭등을 하게 되니 이런 분위기를 아까 우리가 1강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미시적인 분석 이런 아파트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주작업 팀들이 언제 움직일 것이냐 한마디로 주식시장에서도 뭐 큰 손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큰 손들이 이게 주식시장을 또 만지듯이 또 부동산에서는 아파트 건설사, 일군 건설사들 그런 건설사들이 어떻게 보면 큰 손이라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주 작업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다가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면 된다는 거. 이건 또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 그런 큰 지주 작업이 가격에 올리는 최고 실무에서는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시간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개발 지역 인근의 가격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개발 지역 인근의 가격 흐름 파악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그 새만금 새만금을 예로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새만금이라는 곳에서도 어떤 것을 투자를 먼저 해야 되느냐, 우리가 또 이제 보면은 새만금 가격 인근 가격 파악에 보면 지자체 도시 관리 계획에 주목하자. 전 시간부터 해가지고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지자체 도시 관리 계획이란 것은 그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를 쭉 이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이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제 재구성이 되고 뭐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도시계획 5년 단위로 계속 이걸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순서 이제 용도지역 파악인데 가격이 오르는 순서가 그 중에 하나도 아까 전에 지주 작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주는 또 그런 순서가 용도지역에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는 거하고 중개업자 및 건설업자의 움직임 보죠. 이것도 중개업자가 이렇게 지주 작업 들어가는 거 움직임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포착하는 거하고 우리가 개발 사업을 가시할 시점 예측 우리가 가격이 폭등할 시점이 언제냐 그 폭등할 시점을 보면은 우리가 10년 기다리고 1년만 안 기다려도 이제 우리가 상당히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의 가시할 시점을 예측을 해야 되고 그 사업 단계에 따라서 가격의 오름이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상계에서 우리 사전조사할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발표 나기 전에는 이렇게 보합으로 쭉 유지가 되다가 다시 확정 발표 내면 가격이 또 올라가고 다시 확정 발표 내서 또 올라가다가 또 보합하다가 또 착공 때 올라가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판단하는 거. 우리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자체 도시관리 계획에 이제 주목한다. 그거는 개발 지역 인근의 가격 흐름을 이제 파악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지적인 개발의 하나입니다. 이 도시관리 계획은 지자체가 이제 우리는 개발 지역 인근에 투자를 했습니다. 인근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더 빠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에 정해져 있는 개발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부안 같은 경우는 이제 농공산업단지 새만금 인근의 부안에는 농공산업단지 주변에는 평당 올 초만 해도 평당 거의 한 10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10만 원 초반대였는데 농공산업단지가 착공을 하고 골조가 올라가서 이제 뼈대가 어느 정도 세워지니까 평당 20에서 30만 원까지 떼어버렸습니다. 그 기간은 불과 4개월뿐이 안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시관리계획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로 들자면은 전라북도 군산도, 전북 군산에도 오식도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오식도동에도 군장 산업단지는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군장 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돼 있었지만은 그 기간이 5년 동안은 그대로 40만 원 선 그대로 보합이 됐습니다. 그대로 이게 유지가 되다가 현대중공업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시작됐을 때부터 가격이 움직여서 뭐 60, 70만 원을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는 시점, 이제 군장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들이 입주를 하고 건물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유입되니까는 이것이 150, 200, 300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국지적인 개발입니다. 큰 그림 새만금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고 이런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관리계획에 의한 그 주변 인근 지역 하면 새만금 크게는 새만금 지역의 인근으로 위주로 이제 개발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움직일 것이 이제 새만금 내부의 국지적인 개발 여기다가 이제 잘 체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새만금이면 이것은 당연히 이 새만금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기 집가는 형성이 되지만 그 중에서 이 새만금으로 관련된 실수요자들 들어오기 위해서는 10년,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또 국지적인 개발, 부안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개발지 인근에다가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심지로 들어온 거는 국지적인 개발에 항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 큰 개발 지역 인근에는 큰 개발 지역 인근에 투자를 하되 그 국지적인 개발에도 항시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관리 계획이 5년마다 재검토를 하기 때문에 5년이 돼서 그 전화하면 도시건설과라든지 그런 계획과에서 이런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해서 뭐 친절하진 않지만은 다 누구나 연락을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년 단위로 우리가 또 뭐가 변경이 되고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고 어떤 개발 사업, 그 지자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개발이 진행될 것인지 도로는 어떤 식으로 뚫려서 인구는 어떤 식으로 유동이 돼서 흘러갈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이제 도시관리계획 단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을 상당히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일 그 서류상으로 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그 투자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무조건 이거는 꼭 알아놔야 된다는 거 이거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오름의 순서입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의 오름의 순서 용도 지역 파악인데 이제 부동산 가격의 오름의 순서는 이제 어떤 걸 말하느냐? 우리가 가격이 오름의 순서를 알면은 아주 토지 투자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 기간도 많이 덜 걸립니다. 이런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 토지 투자의 가격이 있으면 당연히 큰 데서부터 좁혀 들어옵니다. 토지 이제 새만금이라는 또 그림이 있고 이 새만금 인근이면은 토지 개발 계획이 먼저 났을 때 이제 그 개발 계획이 먼저 일어나 가지고 확정하고 뭐 발표를 하고 하면은 당연히 새만금 개발지 인근에 이렇게 가격이 오릅니다. 근데 이런 가격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오르냐면은 이 새만금 개발지 인근 같은 경우는 땅의 용도 지역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있는데 이 용도 지역에 의해서 도시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주거지라든지 상업지라든지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 새만금 땅 투자할 때 보면 이제 도시지역 용도 지역 중에서도 이제 관리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뭐 주거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보면은 딱 포인트가 세 군데입니다. 이제 개발 지역이 새만금이 있으면은 그 새만금 인근에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 지자체에 보면은 이 지자체 중에서도 이 관리 지역이란 비도시 지역, 이 비도시 지역이라는 데가 이제 새만금 개발지 인근입니다. 이렇게 그 새만금 인근 비도시 지역이 있고 좀 떨어졌더라도 이제 새만금에 관련된 인구가 들어왔을 때 배후 도시를 만듭니다. 배후 도시 만들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으라고 하는 지역. 그런 지역을 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 주거, 상업지를 하는 도시 계획지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바둑판 형식으로 이제 잘라가지고 도시를 도시를 생성시켜갖고 살 지역이고 이거는 새만금 개발지 인근에 있는 것은 직접적인 개발 압력을 받을 곳인데 이런 것에서는 가격대는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이 가격 오른 순서는 처음에는
새만금 인근 지역부터 해가지고 이제 묻지마 투자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제 뭐 서울의 북부민 분들이 뭐 투자를 하면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새만금의 인근에 있는 땅들은 이제 지적도만 확인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하는 것들은 이 관리 지역과 비슷하게 이 주거지와 이 상업지, 이 주거지와 상업지가 이제 거래가 되는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오르냐면 주거지 같은 경우는 가격 탄력, 수요가 들어왔을 때 제일 탄력을 받을 곳이 이 주거지입니다. 이 주거지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새만금 개발 사업이 예, 진행이 되면서 모든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관련된 공사 인구들이 유입이 되게 돼 있어요. 이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서 관련된 인구들이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서 여기 관련된 기업, 뭐 입주하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서까지 이제 인구들은 유입되는 인구들이 들어와서 살 지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가 어디냐? 그러면 이런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투기하시는 그런 투기 세력들이 가수요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데고 이런 데 들어와서는 논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새만금에 관련된 제일 첫 번째 들어오는 인구들이 들어와야 될 것은 이런 개발 계획이 있기 전에 있던 군 단위, 면 단위 중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읍내라 그러는데 그 읍내 지역으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냐면은 읍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읍내로 먼저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논바닥에 그냥 원룸만 덩그러니 있으면은 처음에는 뭐 목수하고 이제 술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지루해서 못 살아요. 전부 다 읍내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내를 이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가지고 건설업자들하고 원룸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읍내부터 공략을 하게 돼요. 읍내부터 공략을 하게 되면 읍내에서도 뭐가 먼저 오르냐면 주거지 위주로 가격이 오릅니다. 상업지는 당연히 기존부터 활성화돼 있으니까 가격이 올랐고 주거지를 위주로 사람들이 사는 용도지역적 주거지 일종 일반 주거지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이종하고 그러면은 가격대가 오르면 이제 이 지역에서는 읍내부터가 이제 폭등을 한다 그겁니다. 이제 가격이 오르면 읍내부터 폭등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기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고 더 이상 주거지가 살 데가 없다. 주거지가 이제 더 이상 아파트 지을 부지가 없다든지 원룸 지을 부지가 없다. 그러면은 이 지자체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는 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위성도시처럼 이런 또 새로운 도시 지역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리는 좀 떨어졌지만 이제 이런 지역이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이런 지역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다가 이제 투자를 이제 하는 것도 발빠른 이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토지 투자 이제 가격 흐름이 용도 지역을 제일 중요시 봐야 되는데 이 용도 지역에서 가격 오른 순서가 자 용도 지역에서 가격이 오른 순서가 이제 도시 지역 당연히 도시 지역은 지자체에서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 놓은 것이니까 이건 당연히 도시 지역이 제일 먼저 오릅니다. 도시 지역 중에서도 이제 뭐 주거지, 그 상업지, 예, 주거지, 상업지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오르는 것이 이제 관리 지역입니다. 이제 관리 지역 중에서도 이제 계획 관리와 생산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계획 관리, 생산 관리 중에서도 이제 계획 관리 위주로 투자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주거지, 상업지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 관리가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는 가격대가 이제 또 계획 관리가 너무 오르다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또 이제 생산 관리가 오르는 순서로 그래서 가격이 흐름의 순서가 이런 식으로 도시 지역 중에서도 주거지, 상업지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관리 지역 중에서도 이 계획 관리, 생산 관리가 오릅니다. 그럼 당연히 가격이 같다면은 용도 지역이 좋은 상업지를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럼 당연히 이제 계획과 생산 관리 위주로 또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용도 지역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이제 하시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용도 지역이 오르는 순서가 이제 그런 용도 지역이 오르는 순서가 중개업자와 건설업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용도 지역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용도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중개업자하고 건설업자들은 이런 것을 다들 알기 때문에 각 용도 지역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 먼저 우선적으로 작업이 이제 용도 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와 상업지 위주로 작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비도시 지역 계획 관리 위주로 이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서가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중개업자들도 똑같습니다. 이 중개업자들도 가격을 땅을 할 때 보면은 어떤 땅이 잘 팔리느냐, 이제 어떤 땅이 잘 팔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중개업자와 건설업자 이 가격의 흐름이 중개업자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이 중개업자가 만약 개발 사업지가 있는데 이런 개발 사업지가 있는데 중개업자가 들어가 가지고 땅 작업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개발 사업지 가격은 안 오릅니다. 무조건 개인들이 지주 작업을 해도 되겠지만 지주 작업을 할 수 있는 개인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중개업자나 지주 작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 중개업자 수가 증가하는 지역을 또 눈여겨봐야 합니다. 중개업자 수나 건설업자 면허 등록이 되고 착공 허가가 많이 떨어지는 지역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중개업자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그렇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최근에 중개업자들 이제 건설업자하고 포착 얘기했는데, 이 중개업자가 들어오는 지역이다. 뭐 처음에는 뭐 10개에서 20, 30개씩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오면 왜 가격이 오르냐면은, 이 중개업자가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이 중개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매수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매수자가 데려오고 그다음 매도자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중개업자들이 작업을 하는 순서가 똑같이 이 가격 오른 순서대로 똑같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중개업자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은 용도 지역별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땅이 팔리기 쉬운 땅 위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가격 흐름인데, 이 중개업자가 가격을 중개업자가 토지 작업을 하려 그러면은 당연히 용도 지역이 좋으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도로변에 붙은 2차선 도로라든지 콘크리트 포장에 붙은 땅들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중개업자가 수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지금 중개업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개업자가 빠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인기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중개업자가 빠지면은 당연히 매수자도 잘 안 내려오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참 주시를 좀 해가지고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지역도 아까 봤던 거시적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몇 년 뒤면 다시 이게 활성화 될 건지 그 개발 지역이 그런 걸 잘 체크해야 됩니다. 이 매도자 작업. 그러니까 지가의 형성은 개발 지역이면은 매도자 작업하는 중개업자가 얼마나 많아야 되냐. 그리고 가수요가 오는 단계를 지나서 실수요가 오는 단계면은 건설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빌라업자들, 원룸 임대주택 업자들을, 그런 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건설업자 같은 경우는 또 왜 가격을 폭등시켜 주느냐. 중개업자는 조금씩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그 가격이 시세에서 어긋나게 벗어나 가지고는 잘 사질 않습니다. 그 매수자들이. 왜냐하면 시세도 요즘에 매수자들이 인터넷이 전부 이제 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발품을 안 팔면은 그 부동산에 좀 둘려먹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동산에 인터넷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발품이라 안 그러고 이제 손품이라 그러죠. 이제 위성 지도로 해가지고 전부 사전에 현장 가기 전에 체크가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든지 그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으로 통해 가지고 모든 서류를 관공서에서 발급받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이 그런 시세보다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크게 못 들려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자는 적당한 가격을 오르게 하는 거, 가격 이제 상승이 이제 소폭 올라갑니다. 가격 상승 소폭 올라가고, 이제 건설업자 움직임은 건설업자들이 직접 팀을 만들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개업자에게 위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업자를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이 팀이나 이 업자에게 위임을 하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중개업자들한테 이 지역에 아파트 부지를 하면은 얼마까지 끊어라. 그러면 현재 시세가 지역이 시세가 50만 원이다. 그래도 150,
200까지는 가격이 끊겨도 사업성이 나옵니다. 아파트 주택 사업의 타당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50만 원짜리가 순식간에 150, 200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런 건설업자들의 그거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건설업자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실수요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수요가 들어오기 전에 중개업자가 가격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건설업자들이 실수요가 들어오고 나서는 건설업자들이 가격을 움직인다는 거. 자,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두 부분을 체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개업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중개업자들이 움직이기 이전에 용도지역을 어떤 순서로 먼저 토지를 투자해야 되는지, 용도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인지 상업지인지, 당연히 상업지가 어디 지역을 하든 상업지는 싼 데는 없습니다. 상업지 위주로 투자를 하고, 근데 상업지는 이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먼저 가격대가 오르는 게 상업지입니다. 실로 실수요가 들어와야지 때까지는 상업지는 거품 낀 상태로 쭉 가기 때문에 상업지는 뭐 개인이 싸다 생각해서 사가지고는 그 오랜 시간 돈이 묶일 수 있는 게 또 상업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잘 확인해 보시고 시세 파악이나 그런 거 잘 해보시고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개발 사업의 가시화 시점을 예측인데 이 부분은 이제 개발 사업의 가시화를 얘기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개발 사업이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토지 투자를 고려는 하지만은 생각만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과연 투자를 지금 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제 지금 내가 이걸 해가지고 손실 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나오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뭔가 내가 지금 이게 지금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했다가 많이 손실 나는 건 어쩌지? 뭐 아니면은 뭐 이거 해서 이거 뭐 뭔가 되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안 쓰는 것은 전부 이 가시화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빠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계획 하나와 아까 전에 어떤 거시적인 미시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발빠른 사람들은 이런 가시적인 게 없어도 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발빠른 투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개발 사업의 가시화 시점을 꼭 예측해야 됩니다. 이 개발 사업의 가시화 시점이란 뭐냐면은 한마디로 우리 눈에 이제 보이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새만금 이제 개발 사업을 하는 이제 토지 이용 용지 배치인데 이제 토지 이용 어떻게 해요? 토지 용지 배치입니다. 여기가 전라북도 부안이고 여기 부안이고 여기가 부안이고 여기가 이제 군산 쪽입니다. 군산 쪽. 군산 쪽인데 이런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만금은 보면은 방조제를 이렇게 지금 막아놓은 상태라 가지고 여기 다 바다입니다. 현재 육지화가 된 데도 있지만 여기가 지금 다 바다기 때문에 이쪽이 다 바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인근으로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쪽 지역을 이렇게 쭉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당연히 국유지니까 이 투자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외지 사람들이 전부 투자를 할 때는 이 인근으로 봐가지고 싸게 사는 거죠. 초기에는 뭐 몇만 원대에 삽니다. 땅을 뭐 2, 3만 원대 해가지고 땅을 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지고 2, 3만 원짜리가 30만 원까지 지금 다 올라갔습니다. 10배씩 다 튀겼죠. 10배씩 다 올라갔는데 근데 30만 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싼 가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직도 저평가돼 있는 가격인데 부안이. 근데 사람들이 투자를 30만 원이나 40만 원, 50만 원에서 투자의 결정을 선뜻 못 내리는 이유가 야 이거 언제 이 망망대해를 다 메꿔가지고 이거를 여기가 개발이 되겠느냐 그런 가시화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새만금 방조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게이트웨이라고 여기가 부안의 방조제 입구입니다. 여기가 현재 지금 부안 방조제 입구인데 여기가 현재 부안의 방조제 입구입니다. 이 방조제 입구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바다로 돼 있습니다. 바다로 돼 있는데 이만큼에서 지금 30만 평짜리는 지금 매립이 끝났습니다. 지금 매립이 끝나가지고 여기 위에를 이제 개발하기 전에 기반 시설을 도로 라인을 다 깔고 이런 도로를 깔고 지금 현재는 토지 이용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이 뭐냐면은 이 개발을 매립을 해가지고 섹터별로 뭘 어떻게 넣겠다. 주거지를 넣고 상업지 컨벤션 센터입니다. 컨벤션 센터 여기 주거지를 넣고 이런 데는 뭐 공원을 넣고 여기도 뭐 분수공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호텔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 조성을 해놓으면은 이쪽에다 대서 기반 시설 깐 다음에는 이런 걸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건물이 올라가는
시점이 바로 가시화 시점입니다. 이 가시화 시점 전에는 그냥 가격대가 이제 30만 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가 이제 가격이 30만 원까지 올라가다가 이렇게 보합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쭉 하고 있다가 이 기반 시설 깔 때부터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 기반 시설 까다가 이제 건물이 올라가면 여기서 바로 또 올라가 버리죠. 수직 상승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격 올라갔다가 투자 시점은 꼭 타이밍을 꼭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올라갈 때 매립을 하는 시점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점에 땅을 샀다가는 이 오랜 기간을 가격도 안 오르고 우리가 쭉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금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여유 시점에 사가지고 지루함에 이 시점 돼서 팔아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격을 조금 더 쳐준다니까 기다리다가 가격을 조금 더 쳐주면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건물이 올라가 버리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죠.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온 사람처럼 타이밍을 잘 잡은 겁니다. 이쪽에서 사람이 사가지고 지루한 물건을, 급매물이 나오는 물건을 봐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건물 시점이 올라갈 시점이, 가시화될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 2년이면 가시화될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는 이제 토지 매입에 들어가야겠다 해서 생각하는 게, 가시화 시점 전에 이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올라가 버리죠. 막 수익 상승하는 겁니다. 부안 이전에 군산 같은 경우도 또 몇 번 말씀드린 군장 산업단지도 현대가 들어오기, 현대중공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 소문이 있을 때도 가격에는 거의 뭐 40에서 50만 원대로 쭉 이렇게 부합이 됐습니다. 근데 2002년도부터 투자해가지고 그 2008년 뭐 한 6년 동안은 가격이 안 오르는 사람들은 이때 가격이 조금씩 더 쳐준다 했을 때 뭐 평당 10만 원, 20만 원 더 쳐준다. 50만 원짜리 70만 원에 사간다 그러니까 이때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시화되는 군산에 현대중공업이 들어오고 두산인프라코어, 뭐 OCI가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바로 5, 6개월 만에 평당 가격이 뭐 70만 원을 파는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300만 원까지 다 치고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타이밍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이 사야 될 시점인지 팔아야 될 시점인지는 상당히 잘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 사는 시점에서는 최대한 시간적인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시화 시점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 인근에서는 뭔가 가시화가 되기 전에는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도 이제 유지되는 기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되는 기간에는 이제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 해도 토지 장기적인 투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평수로 좀 작은 금액으로 넓은 평수를 잡아서 먼저 가는 게 낫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시화가 되기 전에는 빨리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가시화 되기 전에는 매입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움직여서 아주 핵심 지역에 땅을 사야지만이 폭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적 포약이고, 이제 사업 단계, 이제 사업 단계를 얘기하면은 이 사업 단계가 뭐냐? 이 사업 단계에 의해서 가격이 여러 차례가 올라갑니다. 토지라는 것은 한 번 올라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하락시기라 하더라도 이런 개발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런 사업의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 이런 단계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막 부동산이 그냥 부동산 꺼진다고 막 난리를 칠 때도 이런 개발 지역은 이런 사업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 단계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들이 뭔가 사업을 한 개 내놨습니다. 개발 사업을. 이 개발 사업을 내놨을 때 이런 개발 사업을 내놨을 때는 지금부터 확정이 되냐 안 되느냐는 그 전에 가격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격대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개발이 지속적으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공약상으로 나온 개발 계획이다. 좀 무의미한 개발이 돼가지고 하다가 폐지가 되는 경우는 사전 조사 단계나 계획 단계에서 우리가 땅을 잘못 사면은 바로 그냥 돈이 묶여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 이게 폐지가 될 것 같다가도 새만금처럼 다시 사업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 이왕이면 계획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본격적으로 될 것 같으면은 사서 계획대 사가지고 사전 조사나 계획대 사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리스크가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사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보유를 해가지고 쭉 들고 가는 것이고, 이 사업이 조금 불안하다. 이게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이 이제 해가지고 이 안 될 것 같다. 이 대통령 후보 당선이 안 될 것 같다. 그래가 해가지고 사업이 폐지될 것 같다. 계획이 말 그대로 공약만 된다. 그러면 돈이 묶이니까 그때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초기에 들어오면은 참 초기에 들어와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획을까지 안 들어와서 여기까지 이제 사람이 들어온 사람은 상당히 발빠른 투자자들 분석을 잘했기 잘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확정 발표. 이제 확정 발표 때 가격이 이제 사전 조사 단계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확정 발표 단계까지 이렇게 갑니다. 다시 발표 때 또 확정 발표되면 가격이 또 올라가요. 그 사전 계획 때 확정 발표한다 할 때는 또 이때 매입을 하는 겁니다. 또 이 시점에 매입해서 확정 발표 때 올라가는 거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착공 확정 발표하고 나서 기간 동안 쭉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또 착공 때 한번 올라가고 또 준공 때 확실히 올라가는데, 뭐든지 투자는 살 때가 살 때지만 준공 때, 이 준공 때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준공 전에 내가 빠질 것이냐, 이게 다시 매도냐 보유냐. 한마디로 엑스포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되고 나서 행사 기간 때는 상당히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엑스포 끝나고 나서는 애물단지가 됐죠. 이제 애물단지 돼가지고 지금은 뭐 관리비 적자만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럼 그 주변에 땅 사가지고 이 관광 유치를 실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이 안 나오고 있으니 이 뭐 매도가 하시보다 매도할 수도 없고 땅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기만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준공 전에는 토지를 보유냐 그것은 확실해야 돼요. 요번에 지금 여수 엑스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준공이 돼갖고 그 행사 끝나기 전에 내가 매도냐 보유냐 이것도 꼭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새만금이라는 사업 자체는 이제 시점이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단계 안에서 이런 계획과 확정 발표, 착공, 준공까지 꾸준한 가격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단기로 우리가 이제 돌리는 부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새만금에서 보면은 이제 새만금 한 가운데 있는 그런 보시면은 이런 야미도 이런 땅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아는 지주가 여기는 2,000원대 지금 땅을 사가지고 현재 올라 있는 가격이 200에서 300만 원대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런 게 토지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망주에 생기기 전부터. 그만큼 토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토지 투자는 이제 타이밍과 가격인데, 이런 타이밍은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봐가지고 타이밍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팔아야 되느냐 사는 타이밍이냐 그걸 잘 판단하는 거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우리가 가격의 흐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가격 흐름을 우리가 잘 주시를 했다가 이제 가격 흐름을 잘 주시해가지고 그 흐름에 먼저 앞서 나가서 발빠른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강의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 3강부터는 이제 진짜 실무, 이제 우리가 매입부터 매도까지 하는 정말 부동산 우리가 업자가 돼서 이제 우리가 투잡을 한다는 개념으로 부동산을 재테크를 해서 재산을 또 실질적으로 더 불릴 수 있는 부분을 다음 강의부터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